아 근데 왜 그만둔 거였어요? 클로젯미를? 사실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뺏겼습니다. 초보자분들이면 완전 추천. 그래서 딱 들어가서 진짜 제품만 잘 고르면은 매출이 바로 나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올릴 수 있었던 본인만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 핏 보장, 막 골반 볼륨 업, 니즈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마도 여러분들 한 10년 전쯤에 온라인 사업을 꿈꾸시던 분들은 아마도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유튜버 메리아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박수!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로앤잡러 메리아빈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메리아빈이라고 하고요. 메인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2달 전에 관뒀습니다. 클로젯미라는 10대, 20대 유니크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좀 반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는 메리아빈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본인 소개를 프로앤잡러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도 하는 일이 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아무래도 10년 동안 쇼핑몰을 했다 보니까 그 노하우들을 담아서 강의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컨설팅, 쇼핑몰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메인으로 하는 쇼핑몰을 접기는 했지만 비밀리에 서브 쇼핑몰을 하나 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여성 의류로 그거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하나 얼마 전에 런칭을 했는데요. 온비레터라는 뉴스레터를 런칭을 해서 지금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에디터와 함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도 하나 내셨잖아요. 아, 맞다. 책을 하나 냈는데요. 끝내 당신은 뭐든 해낼 겁니다 라는 쇼핑몰 창업 도서를 냈는데 제목이 에세이 같아가지고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쇼핑몰 창업 도서입니다, 여러분. 폐명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쇼핑몰 10년 됐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10년인데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올해 만 나이로 27입니다. 29인 거야? 28. 8인 거야? 28. 생일 야, 지나기 그러면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하면 18살부터 쇼핑몰에 하신 거예요? 고2 때부터? 네, 맞아요. 고2? 고2. 한 17살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네. 고1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네. 고2에 오픈을 한 거죠. 아, 근데 왜 그만둔 거였어요? 클로젯미를? 아,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상표권을 뺏겼습니다. 클로젯미라는 거를? 네, 상표권을 뺏겼다기보다 이제 상표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도 사실은 쇼핑몰 처음 할 때 딱 10년만 하고 말자 이 생각으로 운영을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10년도 됐겠다, 상표권도 곧 뺏길 것 같겠다. 그래서 새로 런칭하자? 네,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유튜브를 클로젯미 이름을 오픈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셀러분들이 얘 도대체 뭐 파는데 해서 궁금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도 셀러분들한테만 광고가 나가니까 트래픽이 완전 꼬여가지고 광고 효율이 완전 떨어졌어요. 로아스가 거의 막 40%까지. 어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름을 밝히지 말고 자, 새로 처음부터 해야겠다. 다시 키워보자 해가지고 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는 투트랙이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웬만한 거 다 냈는데 누가 투트랙 배대지라고 내갖고 사람들이 투트랙님이 운영하는 중국 배대지냐고. 그래서 난 아니라고. 네,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액션은 하지는 않았어요. 저하고 뭐 상관이 없는 배대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월 평균 매출과 수익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연 매출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나왔고 수익은 32%에서 38% 사이를 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네요. 그럼 돈 많이 벌었겠다. 근데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세금 폭탄을 굉장히 많이 맞으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긴 고등학교 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세금이고 뭐고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았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은 그렇게 나왔어도 거의 막판에만 그 정도 나왔고 초반에는 거의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자, 18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17살 됐고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 딱 70만 원. 70만 원이요? 네. 가능해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사이트 디자인도 제가 그냥 카페이시다 통해서 HTML 조금 만져가지고 직접 거의 했고, 그리고 사입하는 비용만 다 70만 원으로 소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뭔가 여성 의류 쇼핑몰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500 이상?
500 이상? 평균 500 이상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장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광고를 무조건 태우거나 더 예쁜 제품을 사입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1000 정도 가시는 분들은 진짜 완벽하게 잘 시작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할 정도 있는 수준? 왜냐면 요즘 의류가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옷값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렴하게 시작하면 좀 쉽지 않겠다 이거네요. 네. 자, 근데 여성 의류 쇼핑몰이라고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또 투트랙 채널은 중국 구매대행하고 일본 대대행하고 병행식 이야기니까 다 수입해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90%는 동대문에서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신상마켓 어플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의 90% 한국 의류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도 많이들 하시나요? 그런 방식으로? 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 동대문은 조금만 친해지면은 옷을 하나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고 반납을 합니다. 그럼 사입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친밀하게 사람이랑 말 잘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처음부터 계속 방문하셔가지고 매장이랑 좀 친해지고 샘플 받아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메리아비님이 시작했을 때 당시는 자사몰 위주였잖아요. 아까 카페24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카페24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쿠팡도 하고 이래야 되나요? 보통은 자사몰을 하는 이유는 그냥 내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에이블리, 브랜디, 뭐 지그재그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스마트 스토어로 자본금을 조금 아끼려고 많이들 시작하시기도 해요. 자사몰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냐면 디자인도 사야 되고 또 카드 결제 구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한 개의 상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플로우로 상품이 업로드가 되나요? 보통은 상품을 가져와서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그냥 업로드를 하면 사실 끝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사진을 얼마나 예쁘게 찍느냐가. 맞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델도 또 구해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원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왜냐면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먼저 뽐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델을 하면서 찍어주는 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쇼핑몰 창업 준비 첫 단계로 어떤 걸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진 촬영하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사진 촬영하는 연습을 거의 한 2주 정도 시켜요. 왜냐면은 지금 쇼핑몰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지만 의류도 엄청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을 누가 얼마나 더 예쁘게 찍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뭐 본인이 하던 아니면 누굴 구해서 하던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성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어요? 요즘에는 이제 막 호리존이라고 해서 이런 하얀 배경에서 찍는 거보다 좀 막 카페에 나가서 찍거나 아니면 야외 사진 아니면 호텔을 아예 빌려가지고 막 찍거나. 와, 그러면 원가가 엄청.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아예 길에서 찍는 방법. 그냥 홍대 카페 거리 같은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거 너무 좀 창피하지 않아요? 막 뭐야 저기 사진 찍고 있어 우르르 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우르르 가서 구경하지는 않고. 왜냐면 진짜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인스타에 올리려고 자기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묻혀서 찍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타고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더 그런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면 DSLR을 들고 막 길거리에서 찍으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러고 막 쳐다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 아예 사람이 없는 데로 갔어요. 막 그 공사장 공터. 아니면 그래서 혹시 뭐 저기 뭐 갈대밭. 인부복을 팔거나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 원피스 같은 거 팔았는데 네. 막 갈대밭 이런 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찍고. 갈대밭 너무.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조사? 시장조사?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쇼핑몰 거를 막 봐요. 벤치마킹을 하려고. 왜냐 가면은 거기도 스타일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어딘 러블리, 유니크, 뭐 섹시 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둘러보기를 엄청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게 뭔지. 예를 들어 카라티가 유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걸 가져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유행할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인지 그런 거 이제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들과 이런 게 좀 조화롭게 섞여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를 먼저 쫙 뽑은 다음에 동대문에 가셔야 돼요. 무작정 가서 예쁘다 이거 사야지 이게 아니라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골라야 돼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 동대문을 간다라는 게 어딜 가라 그런 건지. 동대문 너무 많잖아요. 밀리오레도 있고 뭐
APM, 뭐 헬로 APM도 있고 뭐 두타도 있고 한데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스타일마다 다른데 일단 짧게 설명드리면은 10대, 20대 일반적인 여성 의류를 팔겠다 하면은 디오트를 가야 되고요. 디오트. 그리고 좀 난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걸 팔겠다 하면은 APM, 그냥 APM이 있고 APM 럭스가 있어요. 요런 데를 가시면 좀 고급스러운 거를 하실 수가 있죠. 가방 같은 경우는 뭐 남평화 가방 상가가 있고 신발은 또 신발 상가가 있어요.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 한번 가시면은 다 그냥 다 둘러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내가 막 잡아서 막 사야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냐고. 그거 좀 옛날인데? 그러면서 잡혀갖고 아 형 저 돈 얼마 없는데 이러면은 얼마 줄게. 근데 저 이거 사기 싫은데 이러면 사라고. 1+1 해줄게. 그래 형이 딴 데 가도 다 똑같다고 하면서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래? 큰일 나죠 요즘에. 거기 이제 소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그 클로젯미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오히려 광고비를 쓰면은 구매 전환 하나도 안 되는 검색에서 들어온 사람들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런칭한 쇼핑몰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음. 매출이 어느 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매출이 많이 안 나왔어요. 한 200에서 30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저희는 옷이 되게 싸요. 9,900원, 11,900원 이런 걸 지금 팔고 있어가지고 마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거? 지금 마진율도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좀 키워나갈 자신이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처음 오픈했는데 200, 300 나온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는 광고비를 하나도 안 태웠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없어요. 키워드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상품을 올리기만 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이프 셔츠 이렇게. 근데 그게 팔리는 거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안목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품 소싱은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 여신 몰의 컨셉은 뭐예요? 완전 10대 20대 거의 캠퍼스룩? 그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 뭘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입는 거 아니야. 약간 꽈팅할 때 소개팅 나갈 때 약간 살짝 나 꾸몄다 하는데 그거 어차피 한두 번 입고 말잖아요. 그런 옷들, 그런 옷을 팔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웃긴데 예를 들어서 엄청 9,900원짜리 오프숄더 티셔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 한번 도전해볼까? 이러고 사는 느낌? 그거에 한 2번 입으면 다시 안 입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값이 저렴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기도 많이 안 좋지 않을까? 난 이거 한 10번 입으려고 샀는데 2번 입으니까 망가졌어. 근데 후기가 좋아요. 후기가 좋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한 걸 좋아하시는 10대 중후반 고객님들도 많이 유입이 되니까 용돈을 많이 못 받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잘 샀다 약간 그런 후기가 많이 달리고 거의 5점 만점에 한 4.9점 정도 돼요 후기가. 그럼 이런 상품들은 어떻게 소싱해요? 대학교 돌아다니시나요? 아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다른 쇼핑몰들 중에서 베스트 아이템에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저렴한 매장을 계속 발품을 팔아요. 자, 그래도 그 광고도 하나도 안 하고 스타일만 딱 픽해갖고 이렇게 매출액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뭔가 올릴 수 있었던 본인만의 차별화된 판매 전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플랫폼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이블리랑 브랜드랑 지그재그가 셋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 조금 편안하고 컨템퍼러리한 룩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을 많이 파는 곳이고 사람들이 제품명을 많이 안 보고 쇼핑몰 이름이나 사진을 많이 봐요. 근데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그렇지만 제품명이 꽤 많이 검색어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막 핏 보장, 막 골반 볼륨 업, 핏 보장, 핏 보장, 롱다리 핏. 막 이런 거 있죠. 쫀쫀 스판 이런 거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키워드를 제목명 앞에다가 제품명 앞에다가 무조건 꽂아놓고 지그재그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고 브랜디 같은 경우도 에이블리랑 살짝 비슷하게 접근을 하지만 메인 사진을 조금 더 글램하게 포토샵을 해요. 같은 제품인데 어떤 거는 조금 엉덩이를 크게 하는데 브랜디에는 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가슴을 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니즈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올려도 세 개를 메인 사진을 다 다르게 하거나 초보자분들이면 저는 사실 에이블리 완전 추천. 근데 왜냐면 다들 에이블리를 뭐라 해야 될까 수수료가 뭐 아깝다 무료 배송이어가지고 손해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앱 순위로 봐도 에이블리가 상당히 압승이에요. 물론 쿠팡이 제일 압승이지만 근데 저희 같은 20대 10대 여성분들은
쿠팡에서 옷을 잘 안 사요.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그재그는 좀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에이블리는 좀 싸다. 그리고 브랜디는 뭔가 UX, UI가 구매하기 좀 꺼려지는 디자인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에이블리에 딱 들어가서 진짜 제품만 잘 고르면은 매출이 바로 나와요. 그 정도로 에이블리가 지금 판매 붐이에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사입하는 곳에서 사진을 따로 제공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많이 제공해주긴 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써도 매출이 나오나요? 그게 이제 자사몰은 사실 써도 되는데 에이블리나 브랜디 같은 데는 그 규정이 있어요. 제공해주는 사진 금지. 직접 찍은 것만 올려라. 왜냐면 똑같은 사진으로 가격 경쟁을 하니까 그거를 애초에 막으려고 그렇게 많이 규제가 되어 있어서 브랜딩을 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찍은 것도 자사몰에 올라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있을 수 판매 있겠네요. 노하우죠.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사진은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사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컨셉으로 팔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연출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코디를 그냥 아예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 내가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파는 거니까 뭐 기본 티를 찍더라도 그냥 청바지에 찍으면 좀 무난해지는데 그거를 막 조거 배기 바지 막 치렁치렁 뭐 달린 거 금색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연출을 하는 코디법으로 하면은 완벽히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의류는 색깔 사이즈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으신 옷도 뭐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 있고 흰색이 검은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사입을 하고 사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고 재고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저희 쇼핑몰 사실 10년 동안 재고를 그렇게 많이 두진 않았어요. 재고를 많이 둬봤자 뭐 한 500개 정도? 도합? 그래가지고 재고 관리를 전 좀 쉽게 한 편인데 보통의 쇼핑몰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고를 다 사입하면 그 통합 관리 솔루션을 쓰죠. 또 돈 내야 되죠. 네, 그 뭐 셀메이트라던가 뭐 이지어드미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재고를 안 남기려고 일단 피팅을 할 제품만 사입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블랙, 레드, 블루가 있다. 그러면 블랙이랑 레드만 사입한 다음에 피팅을 다 하고 레드를 보내. 그리고 블루로 교환을 해요. 그럼 그 블루를 또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동대문에서는 사이즈도 그렇고 뭐 스몰 미디만 사입해서 뭐 미디움 라지로 이제 뭐 교환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해가지고 실제로 사입을 해서 촬영을 하는 제품들은 어쨌든 재고로 남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재고 세일 인스타그램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좀 피팅용 이제 세일한다 뭐 소장용 세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팔려요. 신기하네요. 근데 모델이 대표님만 하세요? 저 때는 모델이 5명이었어요. 저가 이제 나오고 나서 4명을 뽑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살이 찌는 바람에 모델을 못하게 돼가지고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델을 뽑는 거에 있어서 저는 뭔가 어디서 채용을 직접 데려오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채용 안내를 해가지고 좀 면접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프리랜서도 있고? 네, 프리랜서도 있는데 저는 저의 수강생분들이 핏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쇼핑몰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많이 없어서 알바를 하겠대요. 주말에. 그래서 그럴 거면 내 쇼핑몰에서 피팅해라. 그래가지고 2분은 제 수강생 출신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좀 친한 지인 중에서 모델 활동 프리랜서로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와주셨고 나머지 2분은 이제 면접 통해가지고 뽑으신 분들. 근데 비용이 되게 천차만별이야 피팅 모델은. 기억에 남는 CS 되게 많을 것 같아요. CS는 사실 제가 거의 안 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CS는 제가 어깨가 좀 넓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자꾸 어깨만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치고 어깨가 조금 이렇게 딱 벌어진 핏이어가지고 제가 모델을 할 때 이게 셔츠가 여기까지 딱 맞는 거예요. 모델 핏이. 근데 고객님 입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딱 맞는 줄 알고 샀는데 왜 어깨가 여기까지 내려오냐 다른 옷 아니냐 하면서 컴플레인을 거셔서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모델분은 어깨가 좀 넓어서 좀 그렇다 했는데 끝까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깨를 줄자로 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고객님한테. 40 몇 cm거든요 제가 어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자로 쭉 해서 저는 어깨가 이 정도인데 고객님이 어깨가 이거보다 좁으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한 10번 정도 있어요. 진짜 웃기네. 모델이 해명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자, 요즘에 프로 엔잡러 엄청 바쁘세요. 인스타그램만 봐도 매일매일 뭔가 계속 올라오세요. 맨날 뭐 하시는 거.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매일 달라요 또. 원래는 네. 이제 쇼핑몰만 할 때는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택배 싸고 촬영하고 문의 받고 업데이트하고. 근데 이제 쇼핑몰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브 쇼핑몰이 저희 직원이 거의 다 도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거기에 손이 될 게 없는 게 그냥 오직 소싱하는 것만 제가 하는 거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소싱을 또. 나머지 시간은 제가 프리랜서처럼 활동을 하는데 뭐 어떨 때는 아침에 피부 관리 받으러 갔다가 출근하고 어제는 네일 아트하고 출근하고 뭐 재택도 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저는 이걸로 하는 업무가 되게 많아요. 키보드로. 왜냐면은 이제 수강생분들을 저희는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일주일 내내 연락이 오면 계속 받아주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1대1로 소통을 해주는 작업. 그게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제가 뭐 밖에 카페에 앉아 있어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 있어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 지금 2023년도 어떻게 보면은 쇼핑몰, 온라인 쇼핑, 뭐 온라인 비즈니스가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돼요. 지금 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늦을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지금도 삼성 들어가고 싶은 사람 수두룩 빽빽한 것처럼 그래도 길은 늘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있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엑시스를 하고 나가거나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시장은 어차피 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거니까 또. 그렇죠. 그러면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초보자분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품을 선택할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수요가 있는 거를 선택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뽐내는 걸 좋아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좀 이런 거 팔아도 내가 좀 어디 가서 멋있다 소리 들을 법한 옷들을 팔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시장은 조금 많이 포화 상태예요. 이미 메이저분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그거부터 하지 말고 진짜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 예를 들어서 기본 티라던가 아니면 뭐 속바지라도 그런 것들부터 판매를 일단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을 바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여기서 이런 것도 파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동기부여될 만한 한마디 같은 건 없으실까요?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자면 저도 쇼핑몰, 서브 쇼핑몰을 한 3개, 4개 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정말 쇼핑몰 돈 벌기 정말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저처럼 세금 폭탄만 맞지 않으면 정말 돈 벌기 쉬운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멋진 삶을 살 수는 없더라도 그냥 어디 가서 돈 걱정은 안 할 수 있을 만큼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쇼핑몰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한테도 우리 쇼핑몰 해! 라고 진짜 맨날 말을 하거든요. 회사 다니기 싫어? 그럼 쇼핑몰 해! 이러는데 다들 그래도 그거 아직 좀 레드오션이잖아 이러는데 저는 무조건 된다고 해요. 이거 일단 정말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 계속 팔린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팔리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 돈을 쇼핑몰로 벌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여기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류로 따지면.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메리아비님 사업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왜냐면 지금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한번 10년 했고 다음 10년은 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저의 목표는 일단 뭐 올해라기보다는 제 좀 긴 목표는 일단은 이 서브 쇼핑몰도 하나를 정말 완전히 성공시킨 다음에 이름을 그냥 오픈해버리고 그걸 토대로 또 새로운 쇼핑몰도 좀 육성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서브 쇼핑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저도 결혼을 해야겠죠?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지금이랑 당장 마음만 먹으면. 저는 20대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다 40에 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저요 네. 뭐. 아무튼 메리아비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사무실도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시고 해서 메리아비님하고 저도 언젠가는 사업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모든 옹풍사 회원 그리고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추천으로 뜨게 된 메리아비님의 구독자분들까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메리아빈 투트랙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